비스포크 에디션, 우영미 에디션, 톰 브라운 에디션, 포켓몬 에디션, 무직 타이거 에디션. 아니 에디션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럴 거면 내 거도 하나 내줘라. 아무도 안 사겠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대거 출시했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기대되는 것은 하반기에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가 꽤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고, 하반기에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에서도 나올 플래그십이 기대되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4 플립 3에 대한 기대점, 그리고 들려오는 루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의외로 삼성이 출시 전에 기기나 여러가지 스펙들이 꽤 많이 유출이 잘 되는 편인데 폴드와 플립 시리즈는 보안이 그나마 철저한 것 같습니다. 봐요, 보통 하반기에서 나오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아이폰보다 한 달이나 뭐 두 달 더 빨리 출시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는 꽤 정확한 소스들이 많이 나왔긴 하지만 폴드나 플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기기도 유출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근데 또 유출이 잘 될 때는 뭐 이 실기기뿐만이 아니라 광고 영상까지. 첫 번째, 작년에 많은 대중들에게는 플립에 대한 관심도가 폴드보다는 더 높았지만 저는 접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은 플립보다는 폴드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라 플립 4보다는 폴드 4에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1세대 폴드 때는 진짜 접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보여줬다면 2세대에는 꽤 기능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졌고 3세대도 크게 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S펜이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등 소소한 변화로 꽤 완성도를 높였었죠. 그리고 이번 4세대는 제가 더더욱 기다렸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2세대가 출시하기 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4세대쯤 돼서 무게에 대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갤럭시 폴드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1세대와 2세대를 실제로 사용해본 입장에서 결국 폴드를 포기하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돌아간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드 4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자면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진 않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무게에서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한 해체쇼를 보면 알겠지만 내부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품이 완전 꽉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무게 감량을 하냐? 라고 알아봤더니 힌지에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게 되고 여기서 경량화로 이루어 꽤 의미 있는 무게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힌지를 분해해보면 알겠지만 위쪽에 경첩 하나, 아래쪽에 경첩 하나, 총 2개의 경첩이 있는데 요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요러한 이제 사이즈를 많이 줄임으로 인해 무게가 꽤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분해해보면 힌지에서 나오는 부품과 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감량화하면 꽤 의미 있게 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힌지 구조가 더 작아지면서 이로 인해 이제 전면에 있는 유리 UTG에 대한 개선도 커지고 폴드나 플립 시리즈에서 항상 나오는 주름 이야기도 크게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꽤 기대를 했고 요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비율에 관한 이야기, 확실치 않지만 폴드 4에서 최근에는 폴드 최초로 비율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갤럭시 폴드 3의 비율이 5대 4였다면 폴드 4는 6대 5 비율로 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세로는 더 짧아지고 가로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금 말로만 들었을 때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어떠냐고요? 완전 호! 저는 폴드를 사용할 때 세로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비율이라면 텍스트나 웹페이지,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더 좋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호라고 느끼실 분들은 폴드를 사용하면서 영상을 보는 비중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에게는 영상을 볼 때는 대부분 16대 9 비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렛터박스가 더 크게 생기기 때문에 아마 불호로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로 인해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율도 세로가 조금 더 짧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내부보다는 이게 조금 더 호에 더 가깝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폴드를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일을 하거나 이제 한 고정된 장소에서는 펼쳐놓고 사용하지만 대부분 이동할 때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비율로는 세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키보드나 이러한 자판을 타이핑하기 불편했고 이것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가로폭이 조금 더 커진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을 때 편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갤럭시 S22에서도 화면의 비율이 전작 대비 조금 더 세로가 짧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 어쩌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로 길이가 짧아지고 가로폭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성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호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베젤이나 두께가 얇아져서 화면을 더 늘린다면 괜찮은 선택인데 만약 물리적인 넓이가 더 커진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그립감이나 무게에 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더 넓어진다면 실제로 손에 잡았을 때 기존보다 그립감이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불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편집하다 보니 추가로 들려온 소식, 유출 렌더링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펼쳤을 때의 크기가 전작 대비 세로가 조금 짧아졌지만 가로폭이 조금 더 증가했고 두께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드나 플립에서 빠양 스마트폰처럼 스크린에 지문 인식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궁금증도 남으실 텐데 요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들어간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폴드나 플립 시리즈는 스크린보다 측면에 지문 인식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손으로 잡고 열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이제 열면서 자동으로 지문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S펜을 사용하시는 분들 폴드3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폴드4에서는 노트 시리즈처럼 내장할 수 없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고 실제 S펜 사용자분들은 폴드4에서는 내장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이제 들려오는 루머로는 이거는 결국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뭐 S펜이 내장되는 것은 뭐 고려는 했었지만 폴드4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제 생각에 삼성이라면 뭐 노트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이것을 분명히 내장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안 그래도 폴드를 분해해보면 내부가 빡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S펜을 내장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S펜이 내장되게 된다면 안 그래도 폴드의 배터리 타임이 짧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도 더 줄어들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S펜을 내장하게 된다면 기기 내부에 S펜이 들어가니까 무게가 다시 더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S펜을 내장은 할 수 있는데 S펜을 내장하게 된다면 배터리 타임도 더 짧아지고 무게를 개선해야 되는데 무게도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S펜을 내장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루머이지만요. 예를 들어 실제 폴드를 사용해본 사람들에게 왜 폴드를 사용하다가 다시 빠형 스마트폰으로 돌아갔어요? 라고 묻게 된다면 한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거의 무게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역으로 다시 물어보자면 S펜 내장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지금 폴드에서 무게를 확실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무게를 선택할걸요. 저도 1세대와 2세대 폴드를 실사용해본 유저의 입장에서 만약 무게와 두께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 쓰는 사람만 쓰는 매니악한 기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를 알고 아마 이번 폴드4에서는 무게에 좀 집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 하고 카메라도 제가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출시되었던 폴드3의 경우 사실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카메라의 스펙이 동시대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S22 울트라에 들어갔던 뭐 1억 800만 화소가 들어갈 것이라는 썰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러한 또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게 된다면 무게도 또 증가하고 카툭띠 때문에 두께도 더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폴드3 대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이유는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 갤럭시 S22 울트라 카메라 룩을 따라가고 있고 두께 또한 증가한 것을 보면 1억 800만 화소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고화소 혹은 더 큰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발열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 이거는 실제로 출시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고 프로세서는 갤럭시 S22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 젠 1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고요? 하반기에 출시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스냅드래곤 8 젠 1 플러스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물론 폴드가 완전 고성능은 아니고 펼치면 태블릿, 접으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보니 프로세서가 엄청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도 만약 이게 새로운 프로세서가 아니라 전세대의 프로세서를 쓰잖아요. 그럼 S22보다 발열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뭐 GOS를 크게 걸지 않더라도 퍼포먼스만이라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 전세대 프로세서를 쓰게 된다면 또 이제 다른 스마트폰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할 텐데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컬러의 경우 폴드4는 베이지, 블랙,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플립 4. 플립 또한 플립 3에서 디자인으로 큰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인지 요것 또한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플립 3가 진짜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이 디자인만 보고 플립 3를 구입한 유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 이제 잘 만들어진 디자인을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추측되고 대신 커버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펼쳤을 때 기준 조금 더 줄어들 예정이고 플립 3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배터리 타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찾아보니까 기존보다 100mAh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폴드도 배터리 타임이 짧다고 했는데 플립은 진짜 거의 배터리가 녹는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 100mAh가 증가한 것으로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여기에 스냅드래곤 8 제넌 플러스가 탑재되어서 전력 효율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약 새로운 스냅드래곤 8 제넌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폴드와 다르게 플립의 경우 대중적인 가격을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 S22와 동일하게 탑재되더라도 플립 3에서 디자인으로만 먹고 들어가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플립4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플립4에서 이것만은 크게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팸이나 DM으로 여러가지 제보를 해주시는데, 특히 플립을 구입하고 나서 뭐 크게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접었다 폈다만 했는데도 디스플레이가 깨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충격으로 인해 화면이 깨지거나 파손된다면 당연히 유상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외관 손상 없이 중간에 파손된 제품들이 꽤 많이 보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특히 접히는 부위와 실금처럼 필름이 뜨는 현상은 진짜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확실히 이게 다른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내구성에 있어서는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컬러의 경우 골드, 그레이, 라이트 블루, 라이트 바이올렛 색상으로 출시한다 하고, 아마 이것도 출시되면 여러가지 콜라보를 통해 케이스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고, 비스포크 에디션도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봤던 지금까지 나온 루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삼성이 크게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갤럭시 특 출시하기 한두 달 전부터 광고 영상이나 정확한 스펙, 실기기까지 유출됨. 이번에 제가 삼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유출도 최대한 막고, 원래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팩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삼성 언팩의 경우 올라오자마자 이제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나 그리고 특히 삼성 뉴스룸까지 모든 게 공개되어서 언팩이 재미없어지는데, 삼성 언팩을 보는 재미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올해 출시되는 제품은 플립보다 폴드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제 저도 1세대, 2세대를 모두 사용해본 유저로서 이번에 큰 개선이 있다면, 아니 꼭 큰 개선이 있어서 메인폰으로 사용할 만큼 매력적인 제품으로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스포크 에디션 처음에는 삼성닷컴 한정이라 하고 나중에 출시한 것처럼 통수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했거든요.